안녕하세요. 최신 교육 연구를 소개하는 고종필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강하게 혼내는 것이 교육적인 방법일까? 한두 번 아이를 때려서라도 교육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까?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육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야단을 심하게 치기도 하고 때로는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연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한 훈육 방식이 아이를 청소년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폭력적인 훈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연구진은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대규모 연구 자료를 이용해 4,61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아이들이 7세와 13세가 되었을 때 부모의 훈육 방식을 조사했고 13세에는 싸움, 약물 사용과 같은 건강 관련 행동과 우울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폭력적인 훈육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심리적 공격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행동입니다. 둘째는 신체적 체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입니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행동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어떤 훈육을 했는지를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부모 한 사람의 행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훈육과 아버지의 훈육을 모두 경험하면서 아이는 가정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부모로부터 일부 폭력적인 훈육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13세가 되었을 때 남자아이들은 싸움에 참여하거나 술과 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반면 우울 증상은 여자아이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성별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폭력적인 훈육과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적 건강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입니다. 연구진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훈육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양쪽 부모에게서 폭력적인 훈육을 경험한 경우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건강 관련 행동과 우울 증상과의 관련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체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 각각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곱셈적 상호작용과 가산적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엄마가 이렇게 했다, 아빠가 저렇게 했다를 따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훈육이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모의 행동이 함께 나타날 때 청소년의 건강 관련 결과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폭력적인 훈육을 한 번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정 환경의 일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려서부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체적인 체벌까지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남는 것은 단순히 한 번 혼났다는 기억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갈등이 생기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당연한가 라는 방식으로 갈등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반복적인 폭력적 훈육이 아이의 감정 조절이나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것과 연결될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때리지 않으면 괜찮은 것일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연구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적인 훈육에는 신체적인 체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공격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겁을 주는 행동 역시 아이의 정서적 건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육을 이야기할 때 때리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훈육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당장 말을 듣게 만드는 것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아이가 그 순간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배웠을까요? 아니면 단지 부모가 무서워서 행동을 멈춘 것일까요?
좋은 훈육은 아이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함께 훈육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는 체벌한다면 아이는 서로 다른 방식의 갈등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함께 우리 가정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한다, 잘못을 지적하지만 아이를 모욕하지 않는다 와 같은 원칙을 세운다면 아이에게 더 일관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역시 예방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지치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화가 났을 때 한번 멈추고 지금 내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화를 다루는 방법,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실수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육은 단순히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사람과 갈등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훈육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